국내 연구진이 사람보다 냄새코를 더 잘 맡는 바이오코를 개발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섞인 냄새 가운데 특정한 냄새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인체 해로운 물질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바이오코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인 서울대 박태현 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사람이 이 냄새를 맡는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이오 전자코를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바이오 전자코를 만들었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것이 오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중에 3가지 감각에 대해서는 사람의 감각을 대신해주는 전자제품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의 경우에는 우리 눈이 보는 것과 같은 정보를 잡는 카메라와 동영상 카메라가 있고, 청각의 경우에는 우리 귀가 듣는 소리 정보를 저장하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촉감을 느끼는 태블릿 PC도 있습니다. 이들 3가지 감각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후각과 미각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냄새를 맡는 전자제품도 없고 맛을 보는 장비도 없습니다. 유일한 장비가 우리의 코와 혀입니다. 소믈리에의 코를 통하여 와인 향과 맛을 구별하고 바리스타의 코와 혀를 통하여 커피의 향취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코와 혀를 대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동기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람의 코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이 바이오 전자코가 정확히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후각과 미각의 나머지 3개의 감각과 다른 것은 이들이 화학적인 감각이라는 점입니다. 즉 화학 분자들을 인식하는 감각들인데 우리의 코와 혀에는 이들 냄새와 맛 분자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냄새와 맛 분자가 이들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신경이라는 전기줄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 우리는 냄새와 맛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냄새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 속에 들어있는 후각 수용체가 필요한데 이 후각 수용체를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것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각 수용체를 센서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 바로 바이오 전자코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쉽게 해주셨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복잡한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좀 들어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냄새 분자는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서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 후각 수용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빨간색 DNA가 인간 후각 수용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예. 이 유전자를 운본체에 실어서 세포 속으로 도입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DNA가 이 정보에 의해서 지금 빨간색 DNA를 운반체에 지금 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빨간색 DNA 정보가 세포 속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정보에 의해서 빨간색 후각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세포 표면에 시약을 처리해서 아주 작은 물집을 생성시키고 이를 나노튜브와 결합을 합니다. 나노튜브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빨간색 냄새 분자가 빨간색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신호 전달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노란색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이온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나노튜브 위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전류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이 전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냄새 분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이오 전자코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후각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바이오 전자코가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냄새를 구분하고 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의 후각은 매우 아주 민감한 감각입니다. 특히 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먹이를 찾는데도 냄새로 킁킁거리고 찾고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자와 눈이 마주쳤다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냄새를 맡고 미리 피하기부터 해야 합니다. 또 이세를 번식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북극의 눈 덮인 허벌판에서 홀로 독립생활을 하는 북극곰도 후각으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번식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후각이 매우 많이 퇴화하였지만 여전히 아주 민감한 감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은 0.01 ppt, part per trillion 농도의 냄새를 맡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0.01 ppt는 100조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농도입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무려 2,000개에 들어있는 물을 모두 합친 부피의 물에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렸을 때 그 피의 농도에 해당하는 농도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코가 얼마나 민감한 감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바이오 전자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한 10배 정도 높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 0.1 ppt 정도 0.001 0.01 ppt죠. ppt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한 0.01 ppt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도 좀 냄새 민감하다고 그렇게 평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인체 해로운 물질들을 찾아내는데도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분야가 좀 예로 들고 있나요? 예, 그 활용 분야는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적으로는 향수, 화장품, 와인, 커피 등의 냄새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고 또 개가 냄새로 환자를 구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처럼 환자의 날숨 냄새를 맡아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음식물의 냄새로 그 음식의 신선도 및 부패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악취 등의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또 독극물, 폭발물, 마약 등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네네. 냄새를 시각화하고 코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우리가 본 것을 사진으로 남기듯이 냄새도 코드화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이오 전자코를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융합 연구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험실 연구 분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인데 지금 이 바이오 전자코를 아주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나노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노튜브 분야에 탁월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장정식 교수님, 또 물리학부의 홍승은 교수님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하여 많은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바이오 전자코는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얻어진 나노 바이오 융합 기술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바이오 산업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바이오 센서 분야가 계속 발전하려면은 우리나라 어떤 노력을 좀 뒷받침해 줘야겠습니까? 예, 바이오 센서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각자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연구비를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중보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과거의 연구와 조금이라도 유사하다 싶으면 연구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유사한 연구를 지속해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언제쯤이나 노벨상을 받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다 보면 노벨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복성 문제가 없는 새로운 주제를 이리저리 찾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분야를 깊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창조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타 분야 전공자와의 융합 연구를 통하여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바이오 전자코처럼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창의적인 연구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인 서울대 박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